네. 그러면 이제 책에서 말한 유동성 경제란 도대체 뭡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2000년대 이후에 네. 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낡은 그 우리 저기 전 세계 경제를 네. 살리기 위해서 예. 유동성을 투입해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돌리는 그런 이제 경제를 유동성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 경제하에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놓여 있었고, 네. 이제 유동성 경제, 다른 말은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 네.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네. 특히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네.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예, 파월은 통화 정책에 실패했다 네.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동의하세요? 한 70%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네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러실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네. 자, 파월은 왜 통화 정책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명확한데요. 네. 그 이전에 총재였던 옐런 의장, 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총재였던 버냉키 의장은 경제학과였어요. 네. 근데 파월은 이제 정치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한 거죠. 아, 그래요? 그랬으면 안 뽑았어야죠. 네. 네. 농담이고요. 예. 이제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지나치게 그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파월 의장이 예전에 그 페드의 이제 위원일 때는 이제 중도에 가까운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앨런이나 아니면 그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된다는 상당히 좀 비둘기파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총재를 맡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아무도 모르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재료가 딱 왔을 때 네.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극복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없었던 그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한 게 좀 치명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20년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너무 급격한, 너무 과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네, 그거랑 이제 사실 그거는 좋은 건데요. 네. 소비 심리를 급격하게 되살리기 위한 방도였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인플레에 대한 그런 판단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근데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2021년도에 물가가 2%대 계속 유지를 하다가 네. 갑자기 한 2달 만에 5%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한 4달 동안 거의 스테이 했어요. 예. 5%대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 뒤로 다시 이제 6%대, 7%대까지 또 급격하게 오르면서 네. 전쟁 터지고 9%까지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네. 어쨌든 다시 경기가 쪼그라드는 거에 대한 그 오미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이도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네. 그런 그 판단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플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좀 늦었던 그게 이제 통화정책 실패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제가 혹시 궁금해서 여쭙는데 네. 21년에 네. 22년에 그러니까 21년을 살아가실 때 네. 22년에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다 네. 라고 예측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누가 그걸 예측했었을까요? 예측하는 네. 사람은 있었죠. 네, 뭐 예. 시장에서는 있었죠. 합니다. 네네. 인플레가 올 거다라고 네. 경고하는 사람은 분명히 실장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학파가 있고 네. 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일시적이다 라고 보는 학파가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 때 21년에 맞붙었죠. 네.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맞긴 맞았죠.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판단한 사람의 그 근거, 왜 올 거다라는 그 근거에 네. 전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둘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둘 다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인플레를 예상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유동성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과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는 없었다는 거죠. 네, 유동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네, 네. 소위 이 정도 뭐 9.1% 수준에 네. 뭐 예를 들어 4, 5%대의 네. 고물가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가늠한 적이 없고 전쟁을 예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누구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실패한 게 맞죠. 왜? 네, 물가 안정시키라고 중앙은행 만들어놨는데 네, 결과적으로 물가 못 잡았고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네, 네,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네, 마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네, 라고 일을 줬는데 자리를 뜨면 실패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날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 네. 자리 안 뜰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특정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네, 파월의 입장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대외 환경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게 네. 바로 금리예요. 네. 23년 금리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금리 네. 말씀하신 거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5% 중반 정도 보고 있고요. 네. 네, 5% 중반이 고점이고 그걸 넘어서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5% 중반이면 이제 5.5 정도까지도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이 5.5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물론 여기 이제 점도표를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12월 기준인데 네. 그 과거에는 이제 페드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좀 그 의견이 좀 갈렸었는데 12월 달에는 다 거의 다 일치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5%대 초반 정도 이제 가장 많이 표가 쏠렸고 5% 초반까지는 누구나 이제 이상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작년 초에는 2%대였어요. 이 점도표가 2%대였고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그 저희 농협은행 연간 전망 세미나 때 저기 환율 전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4%대 후반 정도였거든요. 점도표가. 네. 근데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5%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그 11월 달 물가가 7.1%인데 요게 이제 예상대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상반기 때 한 5%, 상반기 말에 한 5% 정도 찍고 하반기 때 3.5 정도 한 그 정도 갔을 때를 감안한 얘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뎌질 수 있다. 지금 견조한 미국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더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5%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5%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5%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금융시장이 조금씩 균열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뭐 일본의 피봇이라든지 네. 예, 그런 통화정책 그 변환이 왔을 때 채권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그런 금리 차 때문에 네. 지금 스필 오버를 넘어서 스필백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마냥 올리기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 5%대 중반 정도 고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준금리 인상을. 근데 미국을 보면 이제 더 올릴 여력이 충분히 있긴 한데 네.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마저도 어쨌든 물가에 달린 거 아닐까요?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23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네. 4.2%니까요. 4.2%인데. 예. 그러니까 4%대 초반을 상반기에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반기 끝자락 정도면 3%대 숫자를 본다는 뜻이죠. 네. 통상적으로. 네. 그러면 아직도 23년 내내 네. 높은 물가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당연히 어렵고요. 금리 인상도 너무 과한 또 경기 침체는 또 용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기 침체는 괜찮지만
경제 위기를 받아들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 한두 번 정도의 네. 베이비 스텝을 추가적으로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한두 차례, 두 차례 정도? 예. 많으면 두 차례 정도. 네. 예. 한 차례 정도는 할 것 같고요. 한 차례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네. 1분기 내에 네. 한 차례 할 것 같고 2분기 초에 하든가 네. 안 하든가. 하반기 때는 안 하는 걸로. 하반기 때는 어렵죠. 네. 예,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은행에 계시니까 네. 시중금리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연체율이 그렇게 네. 크게 막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신용 스프레드 확대까지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가상금리라고 하는데 네. 신용금리 그 스프레드 확대까지 지금 막 당장 이렇게 막 엄청나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시장금리로 보면 지금 신용대출 대략적으로 그 베이시스가 한 3% 정도 지금 붙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 신용대출로 봤을 때는 네. 3% 베이시스를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 강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